start congratulating Buffalo, division champions. They deserve it. Good football team. Today we missed some opportunities. Gave up four big plays. Pretty much 0 for 3 in the right area. So, had some opportunities need to do better with, and gave up some big plays that were, along with some other things, kind of difference in the game. So, proud of the way our guys competed and prepared, but in the end, collectively, players, coaches, it just wasn't good enough today. Sorry. 안녕하세요. 투버스터 NFL 팟캐스트입니다. 이번 에피소드는 18주차 리액션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Stop playing with us. That's all I gotta say, man. Don't let these tears fool you. There's all dog around this mug. I'm good. 2017년 이후로 최초로 플레이오프 진출에 성공한 잭슨빌 제규어스. 이들은 타이탄스와의 이 디비전 라이벌 단두대 매치에서 승리를 하였고, 결국 본인들의 손으로 플레이오프 진출에 성공을 해냈어요. 테네시 타이탄스라는 팀은 이 패배 소식과 함께 본인들의 오펜시브 코디네이터인 토드 다우닝을 해고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일단 경기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자면, 사실 타이탄스라는 팀은 너무나도 부상자가 가득했던 팀이었고, 정말 이 부상자도 그냥 일반적인 이런 레벨의 선수가 아닌 정말 주전 핵심 선수들의 부상이 굉장히 많이 벌어졌던 시즌이었고, 이 경기에서도 라이언 테너힐 주전 쿼터백이 없었고, 주전 코너백, 주전 엣지 러셔, 그리고 주전 오펜시브 라인이 3명이나 없었던 정말 말도 안 되는 경기였어요. 이 경기 자체가 굉장히 비등비등하게 펼쳐졌다는 게 신기했을 정도로 타이탄스는 저력을 보여주었지만, 잭슨빌 제규어스는 젊고 그리고 건강하고 더욱더 플레이메이킹 능력을 여실히 보여줄 수 있는 선수들이 있었고, 트레버 로렌스도 준수한 활약을 펼쳤고, 그리고 잭슨빌 제규어스의 이 디펜스가 펌블 터치다운을 기록하면서 어쨌든 타이탄스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타이탄스는 이 경기를 통해서 아마 많은 것을 느꼈을 거예요. 첫 번째는 이들이 정규 시즌 마지막 이 디비전 선두 자리를 걸고 단두대 매치 경기를 했는데, 그 경기에 있어서 선발 쿼터백은 바로 2주 전에 영입했던 조슈아 덥스였어요. 물론 덥스라는 이 쿼터백이 잘 준비되지 않았던 상황임에도 최선의 플레이를 펼친 것은 맞습니다. 덥스의 잘못은 없죠. 이 타이탄스라는 팀이 패배를 하였고, 이 플레이오프 진출을 실패한 것은 사실 쿼터백의 문제다, 그러한 것을 따지기는 사실 무리예요. 정말 운이 없었던 시즌이었고, 이 정도의 성적을 보인 것도 정말 대단한 시즌이었죠. 다만 오펜시브 코디네이터인 토드 다우닝을 해고를 했다. 그리고 GM인 존 로빈슨을 진작에 몇 주 전에 해고를 했다. 라는 것은 결국 본인들의 프랜차이즈 방향성을 다시 한번 설정할 현재 기로에 있다라는 것으로 현재 보입니다. 그리고 그 기로는 무엇이냐? 바로 이들의 오펜스에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이 디펜시브 플레이어 출신인 이 마이크 브레이블 감독이 디펜스를 계속해서 본인만의 색깔로 꾸릴 것은 분명해요. 다만 마이크 브레이블 감독이 코칭적으로 책임질 수 없는 이 오펜스에서만큼은 다른 사람의 입김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입김은 바로 전 GM이었던 이 존 로빈슨이었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테네시 타이탄스라는 팀이 깜짝스럽게 볼티모어 레이븐스, 그 당시 플레이오프에서 라마 잭슨을 상대로 업셋을 일으키고, 차례차례 업셋을 일으키면서 캔자스 시티 칩스와 챔피언십 경기를 펼치고, 그러한 성과를 통해서 라이언 테너힐과 연장 계약까지 체결을 하며, 데릭 헨리는 2000 러싱 야드를 기록하면서 이들의 팀이 3년간 4년간 현재 좋은 성적을 기록하고
그럴 수 있었던 원동력은 뭐 디펜스, 그리고 뭐 좋은 스페셜팀, 좋은 코칭 이런 것도 있겠지만 결국 데릭 헨리를 통한 이 런게임 오펜스, 상대의 오펜스 스냅을 제한하고 본인들이 타임을 억제하면서 게임을 매니지먼트 할 수 있는 타입의 오펜스를 이들은 선보였어요. 지난 3, 4년간. 그런데 데릭 헨리라는 런닝백이 결국 점차 나이가 들고 있어요. 그리고 이들의 올 시즌, 이 시즌을 바라보더라도 결국 타이탄스의 올 시즌 오펜스는 데릭 헨리밖에 없었습니다. 이들의 리시버 뭐 AJ 브라운은 트레이드로 보냈고 또 뭐 쿼터백인 라이언 테너도 부상으로 계속 주기적으로 불규칙적인 시즌을 선보였고 패싱 게임에 있어서 전혀 기대할 것이 없었단 말이에요. 뭐 트레일런 버크스라는 리시버, 루키 리시버를 뽑긴 했지만 제대로 된 성장을 해내기엔 부족했던 시즌이었고 패싱 게임의 부재 속에서 타이탄스는 뭐 강력한 디펜스 그리고 데릭 헨리의 런 게임을 통해서 경기를 승리하는 것을 계속해서 추구를 했습니다. 결국 이 말은 데릭 헨리의 런 게임을 통한 I 포메이션, 언더 센터를 기반으로 한 오펜스를 의미를 하고 올 시즌 드래프트에서 테네시 타이탄스가 뽑았던 루키 쿼터백인 말릭 윌리스, 이 쿼터백은 단순히 뭐 올 시즌 선발로도 많은 경기에 나오긴 했지만 적지 않은 경기에 나오긴 했지만 정말 준비되지 않은 쿼터백이라고 여겨졌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뭐 스로잉 메카닉이라든지 그런 기초적인 부분에서도 완성되지 않았고 또 이 선수가 이 쿼터백, 이 패서로서의 역할적인 부분에서도 분명히 부족함을 느꼈어요. 결국 말릭 윌리스라는 쿼터백은 뭐 올 시즌, 내년 시즌에 위한 그런 드래프트 픽이 아닌 정말 장기적으로 최소한 4년 이상을 바라보는 프로젝트인 것을 우리는 두 눈으로 통해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한 가지 눈여겨볼 점은 말릭 윌리스, 이 리버티라는 이 컬리지에서 뛰었던 이 말릭 윌리스라는 쿼터백은 운동 능력을 바탕으로 강점을 가진 선수입니다. 즉, 뭐 저스틴 필즈나 젤런 헐츠나 이러한 유형의 쿼터백인 것처럼 직접 달릴 수 있고 이 듀얼스의 쿼터백이라고 불리죠. 본인이 뛸 수 있고 뭐 패싱도 할 수 있는 그러한 두 가지의 강점을 가진 선수인데 이러한 유형의 쿼터백들은 보통 샷건을 베이스로 하는 오펜스 스킴을 가집니다. 가장 큰 이유는 뭐 리드 플레이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 샷건을 바탕으로 플레이를 해야 되니까 언더센터 기반으로는 그러한 즉각적인 이 옵션 플레이를 선보일 수 없으니까 말이죠. 하지만 테네시 타이탄스는 말릭 윌리스가 선발로 나왔을 때도 말릭 윌리스의 강점을 살리기 위해서 샷건 오펜스, 뭐 리드 옵션 오펜스 이러한 것들을 펼치를 하지 않았어요. 단지 우리는 데릭 헨리다. 데릭 헨리의 오펜스다. 말릭 윌리스 너가 뭐 샷건에 편한 것은 알지만 우리는 그대로 언더센터의 기반으로 할 거다. 우리는 너의 운동 능력을 극한으로 뭐 끌어내지 않을 거다. 우리는 너가 포켓 패서로서 남아있길 원한다. 라고 이 말릭 윌리스를 사용을 했어요. 즉, 말릭 윌리스라는 쿼터백이 친숙하고 강점을 가진 이러한 스킴을 거부하고, 즉, 본인들이 원하는 유형의 쿼터백으로서 본인들이 원하는 오펜스의 이 말릭 윌리스라는 쿼터백이 맞추기를 원했다는 뜻이에요. 즉, 말릭 윌리스는 가뜩이나 뭐 자질이 부족한 쿼터백인데 이 스킴적인 부분에서도 잘 도움을 받지 못하였고 결국 뭐 패스를 잘 던지지도 못하였고 시도도 못하고 잘 성공시키지도 못하고 엉망의 모습을 보였잖아요. 뭐 다른 뭐 케니 피켓이나 브록 퍼디나 이러한 선수들에 비하면 말이죠. 뭐 데스먼드 리더나 이러한 선수들에 비하면 결국 테네시 타이탄스라는 팀이 이들의 특히 오펜스가 과연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이들이 계속해서 데릭 헨리, 이 러닝백을 통한 런게임 위주의 오펜스, 언더센터 기반의 이러한 오펜스를 앞으로도 펼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체제, 우리는 뭐 샷건 베이스, 뭐 옵션 베이스 위주의 이러한 오펜스를 펼칠 것인지 앞으로 이들이 어떠한 방향성을 나아갈지는 모르겠지만
이들의 오펜시브 코디네이터의 해고는 어쨌든 일정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지는 않나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데릭 헨리라는 러닝백도 나이가 들고 있고 또 부상에 대한 위험이 분명히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즉 한 선수, 특히 러닝백의 기우는 그러한 오펜스 구조보다는 역시 장기적으로 좀 더 팀을 이끌 수 있는, 그리고 쿼터백이라는 포지션에 있어서 오펜스를 꾸리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요. 물론 말리 윌리스는 준비되지 않은 선수이기 때문에, 장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은 분명하지만, 이 타이탄스라는 팀이 일종의 변화를 현재 추구하고 있음은 이 해고를 통해서 한번 엿볼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또 결국 승리한 이 잭슨빌 제규어스에 대해서 짧게 얘기를 해보자면, 어쨌든 덕 피더슨 감독 그리고 트레버 로렌스라는 쿼터백, 이 두 명의 이 인물들이 굉장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트레버 로렌스라는 쿼터백은 사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쿼터백 중에 한 명이고, 저는 이렇게 잘 될 줄을 알았죠. 이 쿼터백은 정말 큰 잠재력을 가진 쿼터백이고, 좋은 코치를 만난다면 충분히 그 잠재력을 꽃피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잭슨빌 제규어스도 저는 이제 플레이오프 에피소드에서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나누겠지만, 어쨌든 젊고 그리고 가능성 있는 팀을 만드는 데 성공을 했고, 3승 7패라는 이 루징 시즌의 위기에서도 결국 반전을 이뤄냈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나 싶어요. 정말 대단한 시즌을 보인, 그리고 코칭 능력을 보인 덕 피더슨 감독이 박수를 받을 만한 그러한 시즌을 보여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음은 본인들의 손으로 플레이오프 진출을 확정지을 수 있었던 이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는 결국 버팔로 빌스에게 23대 35로 경기에 패하게 되면서 플레이오프 진출이 좌절되었는데요. 이 경기는 정말 패치 입장에서는 정말 실망스러운 경기였죠. 첫 번째 이 킥오프 리턴 터치다운을 비롯해서 이 킥 리턴 터치다운을 무려 2개나 허용했던 이 뉴잉글랜드의 스페셜 팀을 보자면, 이 뉴잉글랜드라는 팀이 정말 많이 변했구나라는 감정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패치의 가장 큰 강점이자, 그리고 이 빌 벨리책 감독에 있어서 가장 코칭 능력이 돋보였던 부분은 바로 오펜스든 디펜스가 아니고 바로 스페셜 팀이었어요. 이 컴플리먼트 풋볼을 강조하는 이 패치 구단 하에서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는 항상 이 스페셜 팀, 이 상대의 필드 포지션의 우위를 항상 가져가면서 그것이 오펜스든 디펜스든 큰 이익을 얻게 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상대 팀에게 있어서 매 드라이브마다 매 리턴마다 더 앞서 나갈 수 있는 팀의 원동력이 되어주었던 이 스페셜 팀이 항상 리그 최상위권을 기록했죠. 항상 1등 아니면 탑 3, 탑 5 그 정도의 모습을 보여주던 이 스페셜 팀이 리그 하위권의 모습을 올 시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 20년의 역사상 거의 가장 안 좋은 수치라고 스탯상으로도 말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라는 구단이 단순히 올 시즌 오펜스, 맷 패트리샤 이 오펜시브 플레이 콜러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냥 전체적으로 이 팀 자체가 이 코칭 문제를 겪고 있고, 우리가 알던 그 뉴잉글랜드만의 그러한 색깔을 올 시즌 전혀 보여주지 못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어요. 그렇기에 빌 벨리책 감독이 이제 다가오는 내년 시즌을 앞두고 좀 많은 변화를 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인 또한 굉장히 실망스러운 이 마지막 정규 시즌 경기를 코칭했기에 아마 본인의 팀에 있어서 좀 변화가 필요함을 절실히 느끼지 않았을까 싶고요. 분명 디펜스에서는 젊은 선수들을 발굴해내고, 이 선수들이 정말 스페셜 팀이든 리턴 게임이든 정말 좋은 활약을 펼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스페셜 팀이 상대에게 압도를 당했다. 그것은 분명 코칭 문제이고,
그 코칭 문제가 이 뉴잉글랜드에서 터져나올 줄은 저 개인적으로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시즌이었어요. 아마 이번 오프시즌 뉴잉글랜드는 정말 뭐 대격변의 이 코칭 체인지를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팀은 이제 마이애미 돌핀스죠. 이 스카일러 톰슨이라는 루키 쿼터백이 경기를 이끌면서 뭐 11점밖에 올리지 못했지만 어쨌든 디비전 라이벌인 뉴욕 제츠를 상대로 6대 11이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점수를 기록하면서 플레이오프 진출을 확정짓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일단 이 경기를 통해서 느낀 거는 이 조 플라코와 스카일러 톰슨의 대결 정말 눈뜨고 보기 힘들었고, 아마 마이애미 돌핀스는 뭐 투아가 경기에 나설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팀 자체는 기대가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뭐 스카일러 톰슨이라는 쿼터백이 또는 테디 브리지워터라는 백업 쿼터백이 나오든 너무나도 부상자가 질비하고, 그러한 원동력, 이 타이릭 힐과 젤런 와들에게 공을 던질 수조차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쿼터백에게 우리가 플레이오프에게 과연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들었던 경기였고요. 반면 뉴욕 제츠는 한번 오펜스 입장에서 조금 변화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이들은 잭 윌슨이라는 쿼터백이 실패를 했습니다. 마이크 화이트라는 쿼터백도 깜짝 한 경기 활약을 했지만 어쨌든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 플라코조차 실패를 했어요. 이 쿼터백 룸에 있는 3명의 쿼터백이 단 한 경기도 좋은 경기를 보여주지 못했어요. 확실한 뭐 몇백 야드, 뭐 3개, 4개의 터치다운 이러한 경기력을 보여주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런게임도 런닝백 한 명이 부상 당했다고 이들의 런게임이 갑자기 실종이 됐어요. 시즌 중반에. 사실 그것도 말이 안 된다고요. 즉 이들의 오펜시브 코디네이터인 이 마이클 라플라 코치의 이러한 오펜스 플레이 디자인에 있어서 조금 이제는 쿼터백을 탓할 기간을 떠나서 이제는 플레이 컬러를 조금 되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뉴욕 제츠는 어쨌든 마이애미 돌핀스의 디펜스를 상대로 단 6점밖에 거두지 못했습니다. 게런 윌슨이라는 이 루키 리시버가 뭐 미스테크를 유발하면서 어마어마한 야드를 획득했음에도 불구하고 6점밖에 기록을 못했어요. 득점 기회가 단 2번밖에 없었고요. 이제는 쿼터백을 탓하는 것이 아닌 이제는 새로운 뭐 오펜시브 플레이 컬러를 뽑으면서 다른 방향으로 이들이 이 상황을 타개하는 것을 모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경기는 이제 다시 한번 위닝 시즌으로 시즌을 마감한 피츠버그 스틸러스인데요. 클리브랜드 브라운스를 상대로 14대 28이라는 좋은 성적을 거두었고, 어쨌든 이 마이크 텀린 감독은 본인의 커리어에 있어서 루징 시즌은 없다라는 것을 이번 시즌 다시 한번 보여줬어요. 사실 굉장히 믿기지가 않는 시즌이죠. 피츠버그 스틸러스는 뭐 TJ 왓이 부상을 당하기도 했고, 팀 내 핵심 선수들이 시즌 중반까지 계속 결장을 했었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이들의 선발 쿼터백, 1주차 선발 쿼터백은 바로 미첼 트루비스키였어요. MVP 미치가 시즌을 시작을 했던 이 팀이 어떻게 5할 승률을 넘어섰을까? 루키 쿼터백인 케니 피켓이 팀을 이끌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츠버그 스틸러스는 루징 시즌을 보내지 않았다. 정말 마이크 텀린 감독에게 있어서 그 어느 시즌보다도 귀중했던 그러한, 그리고 엄청난 업적을 남긴 시즌이지 않았나 싶어요. 잘 되지 않았던 런게임도 이들은 오펜시브 라인이 시즌이 넘어갈수록 발전하는 것이 정말 대놓고 눈에 보일 정도였고, 런게임 또한 그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뭐 100야드, 200야드를 꾸준히 넘어설 수 있는 그러한 급의 레벨로 성장을 했고, 또 케니 피켓이라는 쿼터백이 매 경기 쿼터백으로서 발전을 거두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정말 피츠버그 스틸러스는 이 빅벤 체제가 끝이 났음에도 곧바로 케니 피켓이라는 쿼터백 체제 하에서 좋은 프랜차이즈를 유지할 수 있음을 어느 정도 증명해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음은 이제 가장 어이없던 경기였어요, 사실. LA 차저스가 이 덴버 브론코스를 상대로 뭐 28대 31로 경기에 패했는데, 이 경기는 뭐 패한 게 문제가 아니죠. 이 경기는 의미가 없었던 경기였지만, 브랜든 스테일리 감독, LA 차저스의 스테일리 감독은 주전 선수들을 모두 경기에 뛰는 결정을 선보였어요. 그리고 이 경기에서 조이 보사, 그리고 마이크 윌리엄스, 팀 내 핵심 선수들은 부상을 당하는 모습을 선보였고요. 볼티모어 레이븐스가 신시내티 벵갈스에게 패함으로써 LA 차저스는 이 경기를 뛸 이유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풀타임으로 저스틴 허버트라는 쿼터백을 뛰게 만들었고, 마이크 윌리엄스, 뭐 조이 보사,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선수 기용을 선보였어요. 아무런 득이 안 되는 경기 속에서 이 브랜든 스테일리 감독은 주전들을 내보내길 원했고, 그 주전들은 당연히 부상의 위험이 있었죠. 그리고 실제로 부상을 당했어요. 정말 브랜든 스테일리 감독이 멍청하고 머저리인 게, 마이크 윌리엄스와 조이 보사, 뭐 저스틴 허버트, 이러한 선수들은 팀에서 대체를 할 수가 없는 선수들이에요. 그리고 부상을 좀 심각하게 당했던 마이크 윌리엄스라는 리시버는 올 시즌 LA 차저스의 오펜스에서 저스틴 허버트를 제외하고 가장 뛰어난 선수예요. 이 선수가 필드에 있냐 없느냐에 따라서 상대 디펜스의 견제가 완벽하게 달라진단 말이에요. 게임 플랜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그렇게 중요한 선수를, 그리고 부상 이력이 있는 선수를 정규 시즌 마지막 경기, 아무 의미도 없는 경기에 내보내면서 부상을 당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선수가 뭐 부상 강도가 뭐 심하고 경기에 나설지 안 나설지 플레이오프에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선수를 위험에 빠뜨린 것 자체만 생각을 해도 브랜든 스테일리 감독은 정말 멍청한 감독이라고 평가를 하고 싶어요. 뉴욕 자이언츠를 보세요. 아무 의미 없는 경기에서 이들은 쿼터백, 뭐 데니얼 존스를 당연히 내보내지 않았고, 데이비스 웹이라는 이 쿼터백, 잊혀졌던 이름이죠. 데이비스 웹을 내보내고, 또 세쿠안 바클리 런닝백 핵심 선수 안 내보내고, 뭐 게리 브라이트웰이라는 이 백원 런닝백을 선보이고, 또 리시버들도 정말 이름 없는 정말 백업 선수들을 완벽하게 내보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주전 선수들의 그 부상을 방지하고 또 휴식을 보장하면서 앞으로 있을 플레이오프 무대에 모든 것을 쏟을 수 있는 준비를 했단 말이에요. 템파베이 벅스도 마찬가지예요. 톰 브래디가 경기에 나서긴 했죠. 그렇지만 브래디는 단순히 본인과 이 주전 선수들의 어느 정도 이 경기력을 체크하기 위해서 잠깐 나온 수준이었고, 결국 오케이, 우리 점검 다 했어, 이제 백업 내보내 라고 하면서 후반이 되자 이제 뭐 블레인 게버트나 카이 트라스크, 이 백업 쿼터백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다 주전을 빼고. 당연히 LA 차저스도 이러한 접근법을 사용해야 했지만, 브랜든 스테일리 감독의 이해하지 않은 기용으로 결국 뭐 선수들을 부상의 위험에 빠뜨리기 시작했고, 결국 다음 주 플레이오프에 있어서 핵심 선수가 출전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정말 뭘 원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감독은 정말 뭐 본인이 천재여서 정말 아무도 모르는 본인만의 그러한 설계가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건 진짜 멍청함을 넘어선 행동입니다. 또 다음 경기는 본인들의 플레이오프 진출을 확정 지은 시애틀 시옥스인데요. LA 램스를 상대로 시애틀 시옥스는 16대 19라는 조금은 아슬아슬한 경기 차로, 점수 차로 승리를 거두는 데 성공을 했는데, 이것도 시애틀 시옥스라는 팀에 대해서는 좀 플레이오프 에피소드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룰 거고요. 어쨌든 모두가 리빌딩이라고 생각을 했고 정말 탱킹 시즌이지 않을까 했던 이들의 시즌은 올 시즌 플레이오프 진출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만큼 피트 캐롤 감독이 올 시즌 대단한 시즌을 선보였고, 또 지노 스미스라는 쿼터백이 올 시즌 보여주었던 뭐 새로운 이러한 9년차 시즌에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다는 뭐 그런 의지, 정말 인상적인 시즌을 선보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반면 LA 램스의 경우에는 뭐 베이커 메이필드가 뭐 좋은 경기력을
저번주 뭐 저저번주까지만 하더라도 좋은 경기력을 펼쳤지만 또 이번 경기에서 정말 아쉬운 경기력을 보이면서 조금은 이제 2023년에 새로운 팀을 찾는 데 있어서 조금 어필이 부족한 경기력을 펼치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램스는 이 시간 뭐 헤드코치인 션 맥베이 감독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현재 뉴스가 들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션 맥베이 감독 새롭게 결혼도 하고 또 이룰 거를 다 이룬 이 감독 입장에서는 동기부여가 사실 안 되는 것도 사실 이해는 갑니다. 모든 것을 잃었기 때문에 젊은 나이에. 그리고 감독이라는 결국 직업은 모든 것을 걸어야 돼요. 자신의 모든 것을 24시간 365일을 걸어야 하는 굉장히 힘든 직업이기 때문에 어쩌면 션 맥베이가 이 방송계로 떠나든 뭐 다른 일을 원하든 충분히 저는 이해가 간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들의 시즌이 올 시즌 왜 실패를 했는가? 당연히 이러한 분위기 때문에 실패를 한 거죠. 뭐 카페 그 포스트로도 한번 글을 쓰긴 했지만 동기부여가 올 시즌 부족했던 램스, 이들은 당연히 뭐 슈퍼볼 우승팀 이후 가장 많은 패배를 기록한 팀이 되었고, 매튜 스태포드가 뭐 내년 시즌 복귀의 의지를 보이긴 했지만 부상이라는 리스크가 있고, 그리고 에런 도널드 또한 뭐 돌아온다고 말은 했지만 그대로 은퇴를 할지도 모르고,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션 맥베이 감독이 다른 길을 충분히 선택할 수 있는 순간이지 않나 싶습니다. 다음은 이제 디트로이트 라이언스와 그린베이 패커스와의 경기죠. 패커스는 본인들의 손으로 이 플레이오프 진출을 확정지을 수 있는 경기에서 라이언스에게 패했고 결국 플레이오프 진출에 실패를 했습니다. 반면 디트로이트 라이언스는 어쨌든 위닝 시즌으로 시즌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디트로이트 얘기를 먼저 하자면, 저는 이 경기 내에서도 사실 인게임 디시전적인 측면에서는 댄 캠벨 감독은 진짜 부족한 감독이다 라고 여실히 느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 디트로이트 라이언스라는 팀을 올 시즌 위닝 시즌으로 이끌어내었고, 선수들의 마음을 불태우고 선수들에게 있어서 무언가를 일깨워주는 그러한 유형의 감독으로서는 정말 올 시즌 좋은 모습을 선보였다. 이 부분은 인정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뭐 오펜시브 코디네이터인 이 벤 존슨, 그리고 뭐 에런 글렌, 이 코칭 스태프 선임에 있어서 이 댄 캠벨 감독은 분명 좋은 모습을 보였고, 아마 벤 존슨 이 OC는 제 생각에는 많은 러브콜을 받을 것 같아요. 이들의 뭐 다양하고 예상치 못한 변칙적인 이 플레이콜, 아마 많은 팀들이 군침을 현재 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면 그린베이 패커스는 굉장히 실망스러웠어요. 일단 뭐 크리스찬 왓슨, 뭐 이들의 리시버, 루키 리시버, 뭐 좋은 모습을 보인 플레이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전체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플레이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점이에요. 이들의 선수들이 분명 좋은 선수들이 있어요. 이들에게는 뭐 에런 존스, AJ 딜런, 이 런닝백 듀오 분명히 좋은 선수들이고, 또 에런 로저스 또한 조금 기복이 있는 쿼터백이긴 하지만 어쨌든 한 방을 정확한 뭐 빅플레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아직도 그런 저력이 있는 쿼터백이에요. 그리고 뭐 크리스찬 왓슨, 뭐 로버트 토니안, 뭐 앨런 리자드, 다양한 그런 플레이메이커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린베이 패커스의 오펜스는 레드존에서 항상 실패를 선보였고, 그리고 이 문제는 단순히 이번 경기를 떠나서 디트로이트 라이언스와의 1차전 매치업에서도 똑같았어요. 1차전 이들은 레드존에서 2번의 인터셉션이 벌어졌고, 그 2번의 인터셉션은 결국 게임 디자인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단순히 에런 로저스에 대한 문제를 떠나서 이 맷 라플라 감독은 디트로이트 라이언스 DC인 디펜시브 코디네이터인 에런 글렌에게 완패를 당했다는 사실이에요. 캐롤라이나 팬터스의 오펜스도 300 러싱 야드를 기록하였고 37점이나 기록했던 이 디트로이트 라이언스의 디펜스를 상대로 그린베이 패커스의 오펜스는
두 경기 합쳐서 25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정말 그린베이 패커스 입장에서 그리고 디트로이트 라이온스 입장에서 정말 완패와 완승이라는 단어가 어울리지 않나 싶고요. 저는 결국 뭐 마지막 경기 그린베이 패커스가 패한 것은 뭐 에런 로저스의 잘못이다 뭐 이러한 것을 따지기보다는 결국 맷 라플라 감독의 본인의 잘못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싶어요. 라이온스의 디펜스를 상대로 오픈 찬스를 만들어내지 못한다. 플레이 디자인적으로. 그것은 굉장히 큰 문제이지 않나 싶어요. 맷 라플라 감독은 아마 많은 고민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에런 로저스라는 쿼터백은 뭐 본인의 오펜스 스키마에서 잘 플레이 해주었지만 이제 그의 기량이 저하된 상황 속에서 본인의 힘으로 이 선수를 끌어올려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맷 라플라 감독도 현재 미천이 현재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과연 그린베이 패커스의 뭐 내년 시즌이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볼 만한 요소이지 않나 싶습니다. Do I expect to be back? Yeah, I expect to be back. Absolutely. 그리고 마지막은 역시 휴스턴 텍산스입니다. 휴스턴 텍산스는 인디애나 콜츠를 상대로 뭐 극적인 투포인트 컨버전 이 승리를 거두면서 결국 드래프트 픽 전체 1픽을 시카고 베어스에게 주는 승리를 거두게 되었는데요. 일단 베어스 팬으로서는 정말 저도 손에 땀을 쥐면서 지금 경기를 봤었는데 정말 텍산스가 뭐 자선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만족스러운 그러한 경기를 펼쳤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 경기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러비 스미스 감독, 지금은 또 해고가 바로 되었죠. 러비 스미스 감독을 뭐 비판하고 있는데 비판해야 할 대상은 러비 스미스 감독이 아니라 이들의 오너에게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 러비 스미스 감독은 본인이 잘릴 것을 당연히 알고 있었죠. 본인이 만족할 만한 시즌을 만들어내지 못했고 물론 나는 남아있을 것이다 그런 자신감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결국 이 감독에게 있어서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바로 드래프트 픽이 아니라 승리였어요. 승리. 이 감독은 내일을 위해 사는 감독이 아니었어요. 오늘만을 위해 사는, 당장의 오늘을 위해 사는 감독이었고 본인의 코칭 커리어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단 하나의 승리라도 더욱더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드래프트 픽의 가치를 더 높게 산다. 전체 1픽을 지키고 싶다. 라는 의지가 있었더라면 뭐 구단주가 직접 러비 스미스에게 가서 너의 뭐 코칭 커리어를 보장한다. 제발 져줘라. 라고 요구를 한다든지 아니면 진작에 러비 스미스 감독을 해고를 하고 바짓사장 이제 임시 감독을 세우면서 일부러 경기 패배를 유도했어야 돼요. 하지만 휴스턴 텍산스라는 구단은 그런 움직임을 펼치지 않았어요. 단지 그냥 알아서 되겠지. 우리는 약하니까 알아서 1픽 먹겠지. 라고 방관을 했어요. 그렇지만 선수들과 이 감독들, 코칭 스태프들 궁지에 몰리면은 엄청난 힘을 때로는 보이곤 하죠. 사람은. 결국 이들은 승리를 거두었어요. 즉, 한 구단에 있어서 구단주, 그리고 GM, 그리고 감독, 이 가장 구단에 있어서 중요한 3명의 인물이 한 페이지에 있지 않고 그것이 얼마나 안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휴스턴 텍산스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실히 보여주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뭐 휴스턴 텍산스는 러비 스미스 감독을 해고를 하였고 뭐 러비 스미스는 앞으로 뭐 대학이든 NFL이든 이 코칭 잡을 다시 뭐 맡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어쨌든 최근 성적이 너무 안 좋아서 어쨌든 시카고 베어스의 팬들만 기뻐하는 상황이지 않나 싶어요. 그런데 사실 이번 드래프트는 1픽이나 2픽이나 크게 관계가 있나 싶긴 해요. 왜냐면 전체 1픽 쿼터백으로서 뭐 대여임 선수들이 없기도 하고 그렇다면 결국 트레이드를 통한 그런 뭐 픽 장사를 기대를 할 수가 없으면
크게 의미가 있다고는 저는 생각이 들진 않아요. 뭐 윌 앤더슨이나 이런 대어를 뭐 잡는 것이 아니라면 많은 팬분들이 기대하는 그런 픽 장사를 통한 대박, 시카고 베어스가 뭐 미첼 트루비스키를 노렸던 것처럼 그러한 모습을 또 한번 연출하는 그런 기대감은 제 개인적으로는 별로 현실적이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18주차 정규 시즌 마지막 리액션을 해봤는데요. 이번 에피소드는 짧은데 그 이유는 이제 앞으로 이제 플레이오프 프리뷰와 리뷰 팟캐스트 에피소드에서 더욱더 많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럼 다음 에피소드인 플레이오프 프리뷰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verything that we do matters in this program. The expectation for us is we show up and play passionate. We play tough. We play disciplined. We play with uncommon effort. Our players are going to bust their tails for this place in September and October, November and December and January. That's what being committed looks like. It's not when it's convenient and when it's easy. It's when it's hard and when things aren't going well. Show up anyway. It's a work in progress. We're under construction every day.